안녕하세요. 수학코치 주영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3단원 합동과 대칭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합동인 도형, 선대칭, 점대칭 도형의 정의와 성질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모두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형의 합동에 관해서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 도형에 관해서, 세 번째 파트는 점대칭 도형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3단원 합동과 대칭 시작합니다. 1번, 도형의 합동이란 무엇일까? 먼저 이번 강의는 합동인 도형에 대해서 정의와 성질 그렇게 알아볼게요. 도형이 합동이라는 얘기는요. 그 두 도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포개지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포개지려면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두 개의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다음에 3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합동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도형이 합동이 정의가 완전히 포개지는 것이니까 그 완전히 포개지려면 일단 모양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크기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가와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그러면 다는 어떨까요? 가와 다, 나와 다는 모두 모양은 같죠.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포개지지 않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죠. 가, 다, 나와 다는 모양은 같아요. 근데 크기가 달라서 합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경우에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어요. 자, 3번. 다음에 도형이 뭐냐면 원이죠. 그 점선을 따라서 잘랐어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직선을 그어놓고 이 직선에 따라서 그었을 때 잘려진 두 도형, 잘라내면은 2개의 도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두 도형이 합동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선으로 잘라야 할까요? 원을 잘라서 2개의 도형으로 만들 때 그것이 합동이 되게 하려면 이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고 원을 모양과 크기가 같게 자르려면은 반원이 되게 해야겠죠. 반원. 네. 그래서 2개의 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원을 만들려면은 어때요? 이 중심이 지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을 지나는 그 직선은 니은과 리을이 있네요. 다른 것은 반원이 되지 않죠.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게 접거나 잘라서 생기는 도형이 서로 합동이어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니은과 직선 리을이 바로 그 두 도형이 합동이 되게 자르는 선이에요. 여기서 접거나 잘라서 생기는 도형이라고 했거든요. 이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접거나 잘라서. 접어도 되고 잘라도 돼요. 근데 접어서 합동이면은 당연히 잘라서는 합동이 돼요. 왜냐면은 자르고 나면은 우리가 이 도형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접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접어서 포개지는지 안 포개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접어서 포개지는 것은 잘라서도 합동이 되죠. 접어서 합동이 되는 것은 잘라서도 합동이 된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선대칭의 경우에는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안 되고 접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합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접어도 되고 잘라도 돼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에 각 도형에 대하여
접은 후 잘라서 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접은 다음에 뭐 자르는 거나 접거나 자르거나 예. 그냥 접어서 합동이면은 그걸 잘라서도 합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접기만 했을 때는 합동이 안 되는 포개지지가 않는데 예, 잘라서는 이게 도형을 움직여서 그 포개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접은 후에, 그러니까 합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잘라서 보면 돼요. 잘라서. 접은 거는 포함이 되니까, 자른 거에 포함이 되니까 잘라서 합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개지는지 안 포개지는지. 그 두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르는 선을 어디로 하면은 두 개의 그 도형이 잘라서 생기는 두 개의 도형이 완전히 포개지는지 포개지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오각형인데요.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잘라서 두 도형을 만들 건데 그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지게 하려면 5가지가 있죠. 요렇게 잘라도 되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잘라도 되고 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꼭지점을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되고요. 요것도 되고 또 여기도 되죠. 그래서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 선으로 잘라서 포갤 수가 있다. 2번은 지금 별 모양인데 별 모양도 오각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모양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잘라서 이 양쪽이 포개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르면 양쪽을 접었을 때 이렇게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죠? 요런 선이 몇 개가 되냐.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게 하는 모양이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요렇게 잘라도 합동인 거 알 수 있고 또 요렇게 잘라도 합동이 되고 요렇게 잘라도 합동이 되고 이 선에 따라서 잘라도 합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에 따라서 접어도 이 선에 따라서 잘라내도 예, 합동이 됩니다. 물론 접어서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을 잘랐어요. 이 선을 따라서. 예, 가운데 세로선에 따라서 또 가운데 가로선에 따라서 그럼 접어지겠죠. 겹쳐지겠죠. 그죠? 그리고 대각선에 따라서도 예, 두 개의 합동이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쪽 대각선에 따라서도 잘라내도 서로 포개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하트 모양인데 이렇게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예. 그 다음에 또 원은 앞에서도 봤듯이 이 가운데 중심만 지나면 진하게 이렇게 반원으로 잘라내면 두 개의 반원은 무조건 겹쳐진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 예. 이 선을 굉장히 많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 되게끔 잘라내는 선도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조금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잘랐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잘라낼 수 있을까요? 잘라낸 두 도형이 합동이 되게 하려면. 4가지죠. 그죠? 일단, 이 세로선하고 이 가로선, 중앙을 지나게 하는 그 세로선과 가로선은 접어도 합동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잘라서도 겹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대각선은 조금 달라요. 대각선의 경우에는 접기만 하면 합동이 안 되죠. 포개지지가 않아요. 여기도 이 선도 접기만 했을 때는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합동인 두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 대각선 방향도 된다. 왜냐하면 합동인 두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잘라서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분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ABCD는 이 점선 있죠. 접은 후에 포개는 거예요. 접기만 하는 거죠. 접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포개져요? 포개지지 않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잘랐어요. 이 대각선에 따라서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른 다음에 포개면은 완전히 포개지죠. 그죠? 그런데 직사각형의 경우 우리가 서로 합동인 그 선을 만드는 그 선, 합동이 되게끔 만드는 그 선은 자르는 것도 허용이 돼요. 자르는 것도. 자르기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각선을 따라서 잘랐을 때 합동인 두 도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왜 이거를 보여주느냐? 저분위의 포개기. 이게 선대칭 도형의 경우에는 선대칭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선대칭의 경우에는 접기만 해요. 접기만 하고 자르긴 안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선대칭을 만들 때에는 이 대각선 방향이 이제 대칭축이라고 배우는데 이 대칭축은 그 접어서 포개지게 만드는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칭축은.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경우에는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될 수 없다. 예,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하여튼간 합동인 것을 확인할 때에는 자르는 게 허용이 되고 선대칭 도형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접기만 가능하다. 자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자 했어요. 방가로 1번은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을 잘라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으로 만들 때 자르는 선을 표시하시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두 개의 변이 같잖아요. 이 두 개의 변이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로 자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분리했어요. 네, 이렇게 분리했어.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해놓고 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하면 그 포개지는 순서대로 그 다음 삼각형도 얘기를 해줘야겠죠? 기역, 리을 하고 요게 두 개가 포개지니까 포개했을 때 그다음에 니은하고 미음하고 포개지죠. 그죠? 니은하고 미음, 디귿하고 비읍. 그죠? 네, 합동인 거. 이렇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은 미음 비읍이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이런 거 직각이 하나 있죠.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직각이 하나 있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 3. 방가로 3번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자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포개 볼게요. 이렇게 합동이 되죠. 이렇게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했을 때 대응하는 점이 완전히 겹치죠. 대응하는 점이 어디예요? 자, 니은하고 미음이 겹치죠. 그죠? 디귿하고 비읍이 겹치고 기역하고 리을이 겹쳐요. 이렇게 보면 그죠? 기역이 리을로 그다음에 디귿은 비읍으로 니은은 미음 자리로 가죠. 이런 것을 대응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 기역과 리을, 점 니은과 미음, 점 디귿과 비읍 우리는 대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했을 때 대응하는 변이 있죠. 요 변. 요거 길이가 같잖아요. 요 변. 요거하고. 이거는 자른 선이었잖아요. 똑같이 잘라냈으니까 같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 수직으로 내려 그었으니까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게 수직으로 내려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똑같이 양분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 요것도 순서대로 대응점 순서대로 기역, 니은이면 여기죠. 요거랑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니은 디귿하고 미음 비읍이죠. 선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선분 디귿 기역. 디귿 기역은 선분 비읍 리을하고 대응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변이 있고 점이 있으면 이제 각만 남았죠. 각. 각도 같겠죠. 합동이라는 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각도 완전히 겹쳐져요. 합동인 두 도형이 포개였을 때 대응하는 각이 완전히 겹치고 그것을 우린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 각을 얘기하는 방법도 우리 예전에 각을 배울 때 배웠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거, 대응점을 가지고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에는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역을 얘기할 때 각, 니은, 기역, 디귿이면 니은에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각, 미음, 리을, 비읍 그리고 각, 니은, 여기 니은하고 미음 자리에 있는 거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나타낼 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미음을 나타낼 때에도 리을, 미음, 비읍 순서로 얘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각, 기역, 디귿, 니은 여기 요 각이죠. 요 각. 그 직각. 그 직각을 나타낼 때 비읍을 가운데다 놓고 기역과 대응하는 점을 먼저 써주고 리을, 비읍, 그 다음에 니은을 맨 마지막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점인 미음을 마지막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6번부터는 선대칭 도형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